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5.18 기념일이 2달여 앞으로 다가왔지만 정부는 임을 위한 행진곡의 기념곡 지정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이낙연 의원이 국회의원직 사퇴서를 제출하면서 경쟁자들이 경계심을 드러내는 등 전남도지사 선거 판도가 또 한 번 출렁이고 있습니다. 광주시가 상습 고액 체납자들이 내지 않고 있는 세금 68억 원을 징수하기 위해 본격적으로 나섰습니다. 전남 지역에서 사육한 한우의 고급육 출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나는 등 전남산 한우의 육질이 전국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5.18 34주년도 어느덧 2달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올해 기념 행사에서는 임을 위한 행진곡을 5.18 공식 기념곡으로 다 함께 부를 수가 있을까요? 이 정부의 태도를 놓고 보면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정용호 기자입니다. 지난 2월 초 국회 대정부 질문 자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는 임을 위한 행진곡의 5.18 기념곡 지정 문제를 직접 챙기겠다고 답했습니다. 이에 대한 답을 듣기 위해 민주당 광주 지역 국회의원들이 정 총리를 만났습니다. 하지만 한 달 전이나 지금이나 달라진 건 없었습니다. 정 총리는 30여 분간 진행된 면담에서 의원들의 요구를 보훈처에 지시하겠다는 원론적인 답변만을 내놨을 뿐입니다. 의원들은 국가보훈처가 총리실 소속인 만큼 총리가 결심하면 끝날 일인데도 계속 미루고만 있다며 총리를 성토했습니다. 역사 무시, 국회 무시, 국민 무시로 일관하고 있는 국가보훈처의 처사에 대해 안일한 인식과 대응을 하는 총리에게 깊은 유감을 표한다. 총리의 이런 태도에 보훈처 역시 급할 게 없다는 입장입니다. 국회에서 기념곡 촉구 결의안이 통과된 지도 9개월이나 됐지만 지금도 의견 수렴 중이라며 적극적인 의사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5월 단체는 이쯤 되면 임을 위한 행진곡을 공식 기념곡으로 지정할 의지가 없는 것이라며 올해 5.18 행사의 파행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금년 5.18에도 매우 전망이 공식 기념곡 지정 전망이 어둡다. 30년 이상 불리면서 사실상 5.18 노래로 알려진 임을 위한 행진곡. 기념곡 지정이 미뤄지면서 일각에서는 정부가 노래를 빼앗아갔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용욱입니다. 전남지사 선거판이 날마다 출렁이고 있습니다. 이낙연 의원이 국회의원 후보들 가운데 가장 먼저 의원직을 던졌습니다. 경쟁자들이 파장을 가늠하면서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김인정 기자입니다. 시기를 저울질하던 민주당 이낙연 의원이 국회의원직 사퇴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이 의원은 의정활동과 선거운동을 겸하기 어려운 시기가 오면 사퇴하겠다던 약속에 따라 의원직 사퇴서를 국회의장에게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의원의 사퇴는 도지사 선거 출마에 대한 진정성을 보여주며 배수진을 침으로써 지지를 끌어모으겠다는 승부수로 보입니다. 박지원 의원이 불출마를 결정하자마자 사퇴를 결정한 것은 자신감의 표현이자 한편으로는 박 의원의 지지층을 끌어안겠다는 포석으로도 읽힙니다. 경쟁자인 김영록 의원은 맞불을 놨습니다. 기자회견을 자청한 김 의원은 그동안 박지원 의원을 무차별적으로 비판한 후보는 책임을 져야 한다며 이낙연 의원을 몰아세웠습니다. 다분히 박지원 의원 지지자들을 겨냥한 행보로 해석됩니다. 민주당 주승용 의원도 지금이라도 의원직을 사퇴하고 싶지만 당의 만류로 미루고 있을 뿐이라며 파장을 경계했습니다. 그러면서 당과 협의도 없이 개인적 입장 때문에 의원직을 던지는 것이 신당 창당에 악영향을 미칠까 우려된다며 이 의원을 우회적으로 비판했습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광주은행과 롯데백화점 사이에 미묘한 신경전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문화센터와 갤러리 문제인데 이웃에 나란히 자리 잡은 두 기업이 한 치의 양보도 없는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이재원 기자입니다. 광주은행 본점에 자리 잡은 롯데백화점 문화센터. 지난 2004년 문을 연 문화센터가 올해로 문을 닫을 처지에 놓였습니다. 광주은행 측이 오는 5월이면 임대 기간이 만료되는 문화센터와 1층 갤러리에 대한 계약을 더 이상 연장할 수 없다고 통보해왔기 때문입니다. 지난 1월 연장 불가를 통보받은 롯데 측은 새로운 공간을 마련하기까지 물리적으로 시간이 부족하다며 답답한 입장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또 갑작스런 통보로 5월 이후로 예정된 강좌와 전시 스케줄을 잡지 못하고 있다며 수강생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임대 기간을 연장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화랑이나 문화센터는 어떤 상업적인 시설이 아니고 어떤 공익적인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일어나는 문제도 상당히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 광주은행은 앞으로 예정된 민영화 과정에서 금융전산센터가 입주해야 하기 때문에 5층과 1층 사용이 불가피하다고 말합니다. 보안이 생명인 전산센터를 본점을 놔두고 외부에 둘 수 없다는 설명입니다. 그리고 롯데 측이 갤러리와 문화센터를 백화점 내부에 설치할 수도 있고 새로운 장소를 물색할 시간도 충분했다며 임대 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문화센터냐 전산센터냐를 두고 이웃에 사이좋게 자리 잡은 두 기업 사이의 팽팽한 기싸움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이재원입니다. 광주시가 자치구로부터 넘겨받은 300만 원 이상의 고액 지방세 체납액 68억 원을 본격 징수합니다. 이를 위해 광주시는 체납자의 부동산 압류나 압류 부동산의 공매 처분을 진행하고 체납세를 회피하기 위해 타인 명의로 부동산을 이전한 경우에는 사해 행위 취소 소송을 통해 체납세를 환수할 계획입니다. 한편 광주시의 지난해 체납세 징수액은 총 245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5억 원이 늘었습니다. 학생들이 건강한 체육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친환경 운동장 조성 조례가 제정됩니다. 광주시의회 임동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주시 교육청 친환경 운동장 조성 조례안이 시의회 교육위원회에서 원안대로 의결됐습니다. 이 조례는 학교 운동장에 쓰이는 마사토나 인조잔디가 먼지 날림이 심하고 유해물질이 검출되고 있어서 실태 조사를 통해 친환경 운동장으로 개선하는 사업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몸에 좋은 해조류, 사실 한국과 중국 등 동양에서는 즐겨 먹지만 서양에서는 잡초 취급하는 게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해조류를 서양에서도 미래 자원으로 삼아서 연구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양현승 기자입니다. 130년 동안 해양과학을 연구해온 영국의 한 연구소. 최근 유럽연합에서 연구비를 지원해 해조류 대량 양식에 나섰습니다. 해조류를 식용으로 쓰지 않는 유럽에서도 해조류 양식 연구가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해조류에서 바이오 연료를 추출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원료 확보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It's actually seaweed for biofuels, not a new idea. So way back in the early 1970s, the US had a go at cultivating seaweed for biofuels off the Californian coast. 이 건물은 생활 폐수에서 미세조류를 길러내 정화한 뒤 다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옥상에 미세조류 배양시설을 설치하고 폐수 정화는 물론 난방용 메탄가스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 기술로 프랑스를 비롯해 물이 부족한 사막지대에서 대단위 녹색 빌딩이 지어지고 있습니다. L'avenir a déjà commencé. 미래 식량자원, 의약품, 섬유 등 분야별로 해조류의 쓰임새가 커지자 식용 양식을 개발해온 한국처럼 대량 양식 기술 개발에 세계가 힘을 쏟고 있습니다. 육지 식물보다 이산화탄소 저감 능력이 뛰어나 양식 자체가 미래 에너지가 되는 동시에 지구 온난화를 멈출 대안으로 꼽힙니다. MBC 뉴스 양현승입니다. 전남산 한우의 육질이 전국에서 가장 좋게 나타났습니다. 전남도가 지난해 도축한 한우 등급 판정을 분석한 결과 한우 겉의 1+ 등급 이상 고급육 출현율이 52%로 전국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전남도는 한우 육질을 개선하기 위해 녹색 축산 5개년 계획 등을 통해 품종 개량과 명품 브랜드 육성, 양질의 조사료 생산 확대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근로자 10인 미만 제조업체에 대해서 자금이 지원됩니다. 중소기업진흥공단 광주지부는 제조업을 운영하는 상시 근로자 수 10인 미만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소상공인 특화 자금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융자 신청은 매월 11일부터 20일까지고 대출 한도는 최대 5억 원입니다. 아파트와 땅 등을 시중 가격보다 싸게 살 수 있는 경매 법정을 아십니까? 첨단 장비로 경매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인 데다가 전셋값 상승이 일반인들의 관심을 경매 시장으로 돌리게 하고 있습니다. 황성철 기자입니다. 광주지방법원 경매법정. 입찰에 나선 시민들이 경매에 나온 물건들을 꼼꼼히 살핍니다. 법원 집행관이 경매법정 시작을 알리자 참가자들은 입찰표를 받아들고 자신에게 적합한 물건의 경매 가격을 씁니다. 아파트들이
전세가 많이 안 나오고 그러니까 차라리 그 개념으로 격려를 하는 게 어떠냐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길래. 광주지방법원은 지난 2011년부터 경매 진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중계하는 첨단 장비를 도입했습니다. 스크린을 통해 경매 진행을 누구나 알 수 있게 경매 법정의 공정성과 매각 절차의 투명성을 높였습니다. 국민들로 하여금 경매 절차를 쉽게 바라보고 또 투명하게 들여다볼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경매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자 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전셋값이 크게 상승하자 실수요자들이 집을 좀 더 싸게 살 수 있는 경매 시장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지난달 광주 지역 아파트 경매 평균 응찰자 수는 9.7명으로 전국 평균 8.0명보다 많습니다. 낙찰률과 낙찰가율도 각각 57.1%와 97.9%로 전국 평균을 웃돌았습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보편적으로 첫 기일에 20% 정도 저감되고 다음 기일에도 한 20% 정도 저감되는데 경매가 일반인들에게 좀 더 친숙해진 데다 전셋값 상승으로 경매 법정의 열기가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황성철입니다. 광주 남구 푸른길 공원에 음식점 신축이 추진되고 있어서 주민 반발을 사고 있는 가운데 남구의회가 부지 매입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남구의회는 푸른길 공원 내 건축은 공원의 공공가치를 위협하는 것으로 광주시가 문제가 되고 있는 사유지를 적극 사들여 주민에게 공원을 돌려줘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현재 푸른길 공원에는 토지 소유주가 음식점을 신축하려 하고 있으며 남구가 이를 허가하지 않자 토지 소유주가 가설 건축물 불허가 취소 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광주지법 형사 12부는 말다툼 끝에 아버지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33살 조 모 씨에 대해서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아버지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범행은 엄벌해야 한다며 다른 가족이 선처를 바라고 자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조 씨는 지난해 10월 19일 광주 서구 모 아파트에서 부부싸움을 한 62살 아버지와 만나 말다툼을 벌이다 목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가방에 담아 동구 야산에 버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광주지방경찰청은 지난 3일부터 사행성 게임장과 불법 풍속업소를 집중 단속해 23곳을 적발하고 업주와 여종업원 등 3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등록 허가를 받지 않고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거나 학교 주변에서 성매매업소를 차려놓고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단속 유형별로는 사행성 게임장 7곳과 불법 풍속업소 16곳이 적발됐습니다. 광주시 남구 일부 지역에 갑자기 정전이 발생해 주민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한전 광주 전남 본부에 따르면 어젯밤 8시 20분쯤 광주시 남구 주월동 일대 주택과 상가 450가구에 1시간가량 전기 공급이 끊겨 주민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한전은 비바람이 세게 불면서 비닐 등이 전봇대 전기 설비에 걸려 정전이 발생한 것이 아닌가 보고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최근 2년 사이 4차례나 태풍이 남해안을 강타해서 여수 지역 항만의 피해가 적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서 정부가 여수 신항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방파제 보강 공사에 나섰습니다. 나현호 기자입니다. 2012년 여수 지역을 강타했던 태풍 산바. 연중 바닷물 수위가 가장 높은 시기에 태풍이 상륙하면서 파도가 방파제를 덮쳐 도로와 난간이 심하게 부서졌습니다. 심지어 여수세계 박람회 랜드마크인 비고는 전기시설이 침수돼 재개장이 무기한 연기되는 등 당시 박람회장 내에서만 250억 원이 넘는 금전적인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자연재해로부터 여수 신항만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방파제를 높이는 보강공사가 시작됐습니다. 동방파제 418m 구간에만 공사비 260억 원을 들여 현재 7m 높이의 방파제를 11m로 대폭 높일 계획입니다. 육지와 오동도를 연결하는 서방파제 구간도 실시 설계비 13억 원을 확보해 조만간 방파제 보강 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장치 콘크리트 자설이 완료가 되면 여수 신항 내에 더욱더 안전한 구조물이 되어 태풍 피해 등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최근 2년 사이 여수 신항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 태풍만 4개. 남해안 지역은 최근 반세기 동안 수온 상승률이
세계 평균보다 대여섯 배 높은 데다 해수면 상승폭도 급격해 기후변화에 따른 대응책 마련이 절실해졌습니다.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태풍 등의 내습이 잦아지면서 자연재해로부터 항만시설 보호 또는 인명에 대한 피해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기후변화에 대해 선제적인 안전대책을 수립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방파제 보강공사는 오는 2018년 완공됩니다. MBC 뉴스 나연호입니다. 신재생 에너지의 미래 기술과 동향을 살펴보는 호남권 유일의 국제 신재생 에너지 전시회가 김대중 컨벤션 센터에서 개막됐습니다. 내일까지 계속되는 이번 전시회에서는 21개국 250개사가 참여해 실질적인 비즈니스 교류가 펼쳐집니다. 한편 광주시는 이번 행사에서 자동차와 신재생 에너지 등 미래 유망업종 11개사와 460명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는 투자 협약을 맺었습니다. 광주시립합창단의 새 지휘자 취임 공연이 오늘 저녁 광주문화예술회관 대극장에서 열립니다. 오늘 공연에서 시립합창단과 임한귀 새 지휘자는 하이든의 최대 걸작으로 꼽히는 오라토리오 천지창조를 무대에 올립니다. 또 국내 정상급 성악가인 소프라노 강혜정과 테너 김승현, 바리톤 김동섭이 협연자로 출연하고 임한귀 지휘자는 작품 해설을 곁들인 무대를 관객들에게 선보일 예정입니다. 이번 주말과 휴일에 열리는 기아 타이거즈 시범 경기는 선착순 무료 입장으로 진행됩니다. 기아 타이거즈는 오는 15일과 16일 이틀 동안 광주 기아 챔피언스 필드에서 펼쳐지는 두산 베어스와의 시범 경기는 별도의 초대권 없이 선착순 무료 입장하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주말 경기는 챔피언스 필드가 개장한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시범 경기인데다 올 시즌 기아의 경기력을 가늠해 볼 수 있어서 야구 팬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나주시가 2014 전국지방자치단체 일자리 대상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나주시는 고용노동부가 전국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역 일자리 공시제를 평가한 결과 최우수상과 함께 사업비 1억 원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광주 도심 속 조형물인 광주폴리가 봄을 맞아 다양한 활성화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광주문화전당 옆에 있는 광주폴리 사랑방에서는 오는 14일부터 매주 금요일 저녁에 청소년을 위한 갤러리 카페가 운영됩니다. 충장로 학생회관 골목에 설치된 길거리 투표폴리에서는 다양한 주제에 대한 토론과 투표 퍼포먼스가 진행되는 등 각 폴리마다 주제와 운영 단체별로 다양한 시민 참여 프로그램이 마련됩니다.